모든 위대한 지금까지 몇 배 올랐던 모든 산업들은 반드시 의심의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 의심의 구간을 통과하는 중에 수많은 언론들, 증권사들, 옆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신기하게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오늘의 애플, 오늘의 구글, 오늘의 삼성전자, 오늘의 하이닉스 안 그랬는 줄 아십니까? 수없이 의심하고 아이고 주식시장이 망가졌네, 리만 사태 때문에 망가졌네, 남유럽 재정위기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떡락하고 그리스, 이태리 부도 나고 이러면 도대체 전세계 주식시장에 돈이 다 빨려나갈 거고 주식 빨리 팔으라고 난리 부렸고 우리나라도 IMF 와가지고 산에 나무로 가야 된다고 난리 부르고 모든 과정을 거쳐왔어요. AI 조정은 요즘 그래도 양반이에요. 몇 년 사이에 엄청 오르고 조정받은 거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공부할 거 계속 확인하실 거 확인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AI가 틀릴 가능성보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더 커요. 더 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고 단기 시세 그럴 건 모르겠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비중으로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AI가 인류에게 꼭 필요한 현실 세계에서 투자가 늘어나야 될 산업이라면 그건 또 AI가 생산성에 기여해야지, 그죠? 근데 그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PC나 모바일하고 달리 AI는 투자 금액 단위가 커요. 크다 보니까 금액 단위,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ROI 위에 내가 투자를 100을 했는데 수혜를 보는 정도가 옛날에는 100을 하면 뭐 20 정도는 돈이 생기고 그랬다면 이거는 지금 밑에가 100을 투자해가 20의 효율로 나오더라도 지금 100을 투자해서 20을 내는 게 아니라 1000, 뭐 2000, 3000을 해야 10의 이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뇌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어려워서도 그렇죠. 그죠? 필요는 한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걸핏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이 안 생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좋으니까 계속 투자할 거다. 더구나 빅테크들이 한번 이 생태계에서 뒤지게 되면 집에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 다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할 건데 그거는 거의 명확하나 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투명한 행정 이래가지고 국정보고 예전에 청와대 업무보고 하던 거를 요즘은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요. 보면 각 부처 사업 계획을 들어보면요. 전부 AI 하겠대. AI. 온통 AI 하겠대. 그럼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재정으로든 그다음에 무슨 국가 발전 기금이든 전부 AI로 뭐 그쪽으로 투자가 늘 거예요. 내년도 늘어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가 더 좋게 나오지 않으면 AI 기업 주식들은 요즘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그럴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서 요게 한풀 지나가고 나면 나쁘다고 그러고 막 진짜 펀더멘탈 깨졌다고 때리던 사람들이 이제 팔아도 안 내리네 이러면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어이고 이거 이제 아무리 예전에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더니 이제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내리네. 요 구간에 진입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옛날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하이닉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보면 뭐 펀더멘탈 나쁘다고 그러고 더 내린다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내리기 시작하죠. 그죠? 역사적으로도 처음에 기대 확산 초기 이건 산업이 처음에 보여질 때예요. 이때는 급등해요. 근데 실적은 안 나와. 요거를 제가 이제 애기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애기 기업이라고. 요 때는 또 자본주의에서 애기 기업하고 애기 기업 아닌 거에 가장 큰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 회사에 보유한 현금, 애기 기업들은 현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증자해야 되고 기술 개발에 인력 유치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기 기업 사가지고 진짜 이걸 막 몇 배, 뭐 수십 배 먹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는데 애기 기업이 정말로 끝까지 잘 될 확률은 아주 희소하죠. 그죠? 글로벌 전체에 정말 희소해요.
요즘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근의 기술들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뭐 어떤 관련된 그 투자 생태계의 인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내년도에 뭐 스페이스X 상장한다 그러고 엔트로픽 상장한다 그러는데 막 조 단위의 돈이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글이 웨이모 또 이번에 또 시가총액을 1,000억 달러로 해가지고 또 자본 펀딩한다 그러고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워낙 큰 회사들 속해 있는 그런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돈을 이제 퐁퐁 질러주는 거죠. 돈이 곧 기업 경쟁력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다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벤처에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안 나오느냐? 돈을 안 대줘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반도체 잘하는 스타트업 뭐 이런 스타트업에 막 돈을 막 조 단위로 질러줬다. 그러면 훨씬 큰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냥 정말 자기가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하든가 뭐 정책자금 땡기든가 아니면 작은 회사들한테 창투사 해봐야 창투사 기본 자본금이 50억이에요. 그 도대체 그 돈을 빌리면 얼마를 빌릴까요? 그죠? 그런 현상도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기대 확산 초기에 주가 급등해요. 요 애기 기업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 애기 중에 누가 초등학교까지 잘 갈지 초등학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사춘기 시절에 진짜 나쁜 친구 안 만나고 열심히 공부를 계속 잘하고 그렇게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갔는데 애가 진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애기 기업은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애기 기업은 서사 위주로 올라가요. 실적은 아직 미미한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기대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리 학급 반장님 같은 MZ 세대분들이 미국의 작은 애기 기업들을 엄청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뭐 신문에 봤더니 무슨 그 이더리움 투자하는 회사 지분을 한 달 동안 1주 3천억어치를 사고 주가가 고점이 71불인데 지금 30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예요. 애기 기업도 벤처에 투자하는 창투사나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막 거의 한 20개, 30개 기업을 비중을 뭐 2%씩 나눠가지고 쭉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개 망하고 2개 살아난 게 나머지 걸 커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가 극대화됐을 때 최고점. 이럴 때는 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 산업 좋아질 거야, 키울 거야. 키우기는 키우는데 언제 이익이 나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와요. 근데 5년 뒤, 10년 뒤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주느냐? 투자자들이 안 기다리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다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 쪽으로 즉시 팔고 도망을 가갖고 그쪽에 가서 또 급등주 노리기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초기 구간에는 그분들 조심해서 만약에 이때도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기술 생태계에서 넘버원 하는 기업. 자본력도 있고 고객망도 튼튼하고 기술력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막 그냥 좀 변동성 각오하고도 쭉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확고한 거. 제가 공부하는 기업 중에는 그런 걸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실 확인 구간. 그 다음이 이제 엔비디아로 치면 뭐 말만 해도 PER이 56배 거래되고 이럴 때 주가가 막 쫙 올라갔다가 얘가요 실적마다 안 좋아졌으면 지금 120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80불, 170불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 확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실 확인 구간에 여기 지금 진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에요, 실적 검증이 완료가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도 좋고, 다다음 분기도 좋고,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최고가를 또 경신합니다. 그러려면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거를 그분들도 이제 배워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나 진짜 AI 사용해 보니까 좋다. 이게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와서 AI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어 오는 역사적 패턴. 모든 성장주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똑같습니다. 초창기에 기대 확산이 되는 구간. 이때는 그냥 테마로도 막 오릅니다. 그죠? 두 번째, 기대가 극대화되면
주가는 최고점을 일시적으로 찍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확인 구간이 있어요. 아이고 IT 버블이네. 미국의 인터넷 버블일 때 삼성전자가 그 해에 7,800원까지 올랐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연말로 되니까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인터넷 버블이었어. 새로운 기술도 조정받고 다른 거 다 조정받을 때 얘도 조정받아가지고 1,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해에 7,800원에 산 사람도 지금 현재 10만 원이 넘어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돈을 번 거죠. 한 20년 동안 그분들 한 25년 동안 25배 뭐 20배 벌면 집 산 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배경이 삼성전자가 잘한 것도 있지만 기술 변화가 삼성전자라는 이 반도체 생태계에 맞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런 거 많았어요. 남유럽 재정위기 어떠고 애플이 맛이 갔네 어떠니 2009년에 그랬고 또 리만 사태 나와가지고 또 이제 금융시장이 망가진다고 조정받기도 했고 진짜 막말로 해서 별짓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다는 거죠.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PC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서 지금 AI로. AI는 기존에 있는 수요보다가 몇 배 더 크죠, 그죠? 저는요, 삼성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야 이러고 저러고 많이 그러겠지만,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계획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 그러려면 이건 또 확인해야죠. 이 미지의 새로운 신기술의 세상에서 과연 세계 경제가 그 많은 투자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11조 달러 정도 돼요. 114조 달러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4조 달러니까요.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점 몇 프로 정도 돼요. 구글도 구글 클래스 A랑 B, 알파벳 A와 C를 합하면 거의 3.6조 달러, 7조 달러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정도 온졸이 돼요. 애플도 한 4조 달러 정도 되고. 하기야 미국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절반 이상을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AI 반도체를 구입하는데 끝없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 규모를 자극할 만큼 AI에서 투자를 늦추는 게 절대적으로 큰 경쟁 저하 리스크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기업도 AI 안 하면 이제 제품 못 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어떤 나라 정부도 AI 안 한다고 아니 나 AI 안 할래. 그 머리 아파 안 할래.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작년, 재작년 이맘때쯤 챗GPT가 처음으로 챗GPT-1을 발표해가지고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제 꼴라당 2년, 3년 됐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증이 완료되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는 이 구간 중에 현실 확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걸핏하면 조정 그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빠지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AI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다가 이놈의 강아지가 주인보다 너무 앞서가 있으면 조정받아야 돼요. 많은 A 기업들 그렇죠? AI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 한때 PR이 30배, 50배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 거품이 쫙 빠졌어요. 쫙 빠져가지고 엔비디아도 2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워드로. 향후 3, 5년 성장까지 선반영됐다고 한때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품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은 속도 둔화를 또 두려워해요. 야, 작년까지 해가지고 진짜 매출 성장률이 200% 갔었는데 이제 120%밖에 안 되네? 80%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가치주로 바뀌어가는 거죠. 엔비디아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기업 주가는 그렇습니다. 이익이 100% 성장할 때는 주가가 한 100% 올랐다가 그 뒤부터 30%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가 30% 올라야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100% 오른다 그럴 때 주가가 아이고 100%나지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주가가 150% 오르면 다음에 30%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20% 조정받는 거죠. 그런다고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30% 오르면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을 2.3, 미국도 이번에 연준에서 2.3까지 올렸잖아요. 그죠? 한 나라 경제가 2.3 성장하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0% 30% 성장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주가가 내릴 거냐? 저는 안 내린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성장의 각도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AI 투자해도 1년에 30%밖에 못 오르니까 다른 데로 어디로 한번 가볼까?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부도 기업도 앞으로 AI 투자를 계속 늘기 때문에 갈 곳이 많지 않고 AI가 파생되고 있는 물리적 AI, 산업용 AI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거 이런 정도지 뭐 새로운 게 AI를 능가한 새로운 신기술이 여기 나올 거냐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해마다 30%씩만 올라도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이익이 100% 성장할 동안에 주가가 100%만 올라야 되는데 150% 올라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30% 성장한다 그러면 20%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조정받지 않죠. 사람들 심리가. 뭐 50% 조정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건 또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해서 또 싸게 살 기회인 거죠. AI가 지금 출발한 지 3년 됐지만 이익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이제 정말 이제 삼성전자도 내년도 포워드 PER이 8배, 하이닉스가 7배라 그러잖아요. 엔비디아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20배 초반? 어쩌면 뭐 17배? 2027년 되면 원래 연말에 달력이 빨리 딱 끊어지고 나면 포워드 PER 계산하는 1년치가요. 내년 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부터 2027년 1월이 들어가요. 와, 저도 나이를 더 먹게 되고 PER 하는 그게 캘린더가 한 장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높은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해마다 주가가 또 오르죠, 그죠? 좋은 기업들은.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이때 노상 피크아웃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업은 피크아웃이 아니라 피크아웃이 우려가 가도할 때 오히려 매수 찬스였다. AI 버블 공포의 진짜 정태는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들 이거 AI 투자는 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용성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세 가지.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막 증가한다고 메타도 오라클도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혹시나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나 하고 시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요즘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고 그러는데 1.39%뭐 이러고 그래요. IMF 때 우리나라가 부도날 확률이 한때 250, 300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또 코로나 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140 여기까지도 갔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데이터 센터, GPU, HBM, 전력 냉각, 인프라 여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돈 들어갈 돈이 글로벌에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건 사실 저도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온 세계가 요즘 더 느리겠다고 그러는 중이니까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거죠. 들인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 욕심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뒤처지게 되면 저커버거가 그랬듯이 다른 분들도 그러고 있죠. 가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가행 투자를 막 하고 있고 빅테크들이다 보니까 가하게 투자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우려감을 받고 있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투자 금액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100을 투자해서 20 벌 수 있는 인더스트리였다면 지금은 뇌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단위가 크다는 거예요. 커서 ROI가 즉각 막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고요. 혹시 또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 또 그래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AI 성장주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이익은 늘고 주가는 빠지는 요 구간이 우리 급임들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언론에서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AI 보불 논란, 가열 경고 이런 언론의 보도가 많고요. 개인 투자가분들은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아마 삼성전자를 한 달 수익률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돈 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수시로 내가 진짜 이 회사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기술 변화를 좋게 봐서 산 게 아니라 수요에 대한 확신으로 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에너지트리, 바이세 또 어떨 때는 9.11 테러 났다 그러고 조금 더 갔더니 차이나 버블 간다고 이번에는 조선주가 많이 오르니까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조선주 따라가고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그때 65만 원 갔었어요. 포스코도 45만 원 가고요. 그때 2차 전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지금도 그 정도 가격 해요. 돈 번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그냥 아이고 난 장기적으로 내가 원래는 제가 안 좋은데 이게 진짜 인류에 꼭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이야. 이러면서 들고 버틴 사람만 지금 30배, 40배 먹었는 거죠. 그죠? 확신이 붕괴돼.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요, 그분들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이고, 자기 돈 아니니까 지들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남의 돈이니까 더더욱 리스크 관리할 때는 교과서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더 좋은 게 보이면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가려고 그러고, 매니저는 이거 고집 부리고 싶어. 그런데 위에 매니저 위에 CIO가 있고 CIO 위에 CEO가 있고 그렇죠. 그죠? CIO 옆에 또 CMO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떤 은행에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연금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 나쁘다고 돈 뺀다 그런다고 수익률 관리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런 시장 뉴스 따라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가보다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기관 투자가 수익률이 좋은데 기관 투자가는 샀다 팔았다 해도 전체 다를 샀다 팔았다 안 하거든요. 1년에 뭐 매매 회전율이 뭐 많아봐야 뭐 800%, 900% 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면 이때마다 또 그분들도 막 못 견디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증거자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신문도 그렇고, 뭐, 계속 여기는 끝났어. 이번에는 이산이야. 이번에 여기야. 그렇게 투자하시면 돈 못 법니다. 이거 제 산 경험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레벨이 바뀌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투자자냐 트레이더냐. 시장이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이럴 때는 삼성전자도 지금 오르는 구간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트레이더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다가 조정을 좀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는 다 도망가고 투자자들만 남아서 이제 조용해지길 기다리는 구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사의 훼손, 스토리의 훼손. 이거는 기대하고 감정이 내 마음이 조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거, 이건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최근에 AI 실적 좋은데 내려온 모든 기업들은 서사가 훼손된 거고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에요. 이제 조정 후에 실적을 진짜 보여주면서 재평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적 검증이 끝나고 나면 재상승할 텐데 그때부터는 구조적 성장주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그때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헷갈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업황이 부진한 거는 용서하는데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 파일을 내주느냐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 훼손은 어떤 거고 서사가 훼손되고 이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펀더멘탈은 매출이 감소하고 수주가 취소되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필요로 해요. 매출 감소인데 경기 때문에 매출 감소하는 거는 그거는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깨져가지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건 기술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증거니까 빠른 정리가 필요하고 서사가 훼손, 성장 속도를 갖고 논쟁하고 밸류에이션 부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 AI 시대 지금 논쟁하고 이거는요. 저는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서사가 조정받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분들께서는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단기 주가 예측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이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월간으로 6개월 동안 기다려 봤는데 주가가
매달 10%씩 빠져가지고 60% 빠졌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회사의 실적 좋아진 걸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한 조정 받아봐야 뭐 이런 서사가 훼손돼서 한 10% 20% 조정 받았다. 그건 그분들 항상 있는 일이에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 오를 때 좀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100%가 좋아지는데 150까지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다음에 120 오른다 그러면 주가가 30만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50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가가 고점 대비 50% 만약에 빠졌다고 쳤을 때 그 회사가 올라간 게 밸류에이션이 가열되면서 소사로 올라가서 빠졌는데 지금 주가 레벨은 합리적이다, 앞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손절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뉴스 제목에 너무 반응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요, 그분들 반드시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AI 반도체 체인들 분야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라고. GPU가 뭔지, HBM이 뭔지, COW, OS 공정은 뭔지, 전력 냉각은 어떻게 기술 생태계가 바뀌어가는지, 전력 냉각 생태계가 바뀌어가는 것 때문에 반도체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프트웨어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거를 공부해야 이때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포트폴리오 변경을 여기서 정말 앞으로 잘할 기업 위주로 골라가지고 그쪽 비중을 더 늘릴 수 있고, 똑같이 가격이 내렸을 때 할 수 있어요. 누가 병목이고 누가 가격 결정권자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장률의 방향을 체크해야 돼요.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QOQ, YOY로 수주잔고나 매출 변화, 가이던스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돼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투자자들이 더 중시 여겨요. 그래서 이번에 뭐 브로드컴도 그랬고 제 생각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본 집약도의 진입장벽, 누가 따라오기 쉬운지, 누가 정부와 국가 전략하고 잘 엮여 있는지. 지금 잘 엮여 있어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서도 무지 도와주고 있고, 정부에서 뭐 투자도 많이 해주고 있고, 물건도 구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되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첫 번째, 확신 없는 종목은 같은 테마로 엮였는데, 아이고 저거는 봤더니 조정을 받을 때도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이 기간이 내가 6개월을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기업의 영업활동 흐름은 계속 악화돼서 증자해야 될 것 같고, 증자의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운용자금 조달이고 이러면 그런 거 빨리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고, 구조적 승자는 버티셔야 돼. 이럴 때는 진짜 빠떼로 자서든지 그냥 버텨야 돼. 버티는데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둔 채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관심 종목에서 빼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버텨야 돼. 그 다음에 조정은 비중 조절의 문제이지 요러한 투자의 컨셉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은 조금 조절하시되 버티시라.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의 평정심 가지시면서 뭐 이럴 때는 비중 조절 좀 해놓고 매일매일 주가 등록 쳐다보지 말고,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30배 먹은 사람들은 다 매일 주가 안 본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이 구간에는 떠나는 사람도 많고 남은 사람은 실력이 쌓여요. 아마 제 수업 받으신 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제 수익률이 좋을 때는 와 담샘 이러다가 단기 수익률을 악화되는 구간이 되면 다들 또, 특히 우리 그분들 중에 단기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운동해지죠. 그죠? 근데 그분들 그 단기 투자해서 돈 버는 거 그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남으신 분들은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모든 위대한, 지금까지 몇 배 올랐던 모든 산업들은 반드시 의심의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 의심의 구간을 통과하는 중에 수많은 언론들, 증권사들, 옆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신기하게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오늘의 애플, 오늘의 구글, 오늘의 뭐 삼성전자, 오늘의 하이닉스,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수없이 의심하고, 아이고 주식시장이 망가졌네, 리만 사태 때문에 망가졌네, 남유럽 재정위기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떡락하고 그리스, 이태리 부도 나고 이러면 도대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돈이 다 빨려 나갈 거고, 주식 빨리 팔으라고 난리 부렸고, 우리나라도 IMF 와가지고 산에 남하러 가야 된다고 난리 부리고 모든 과정을 거쳐왔어요.
AI 조정은 요즘 그래도 양반이에요. 몇 년 사이에 엄청 오르고 조정받은 거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공부할 거 계속 확인하실 거 확인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AI가 틀릴 가능성보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더 커요. 더 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고 단기 시세 그럴 건 모르겠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비중으로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측의 시간이 아니라 또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분들 주식 조정받으면 제가 좀 힘들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천성이 펀드 매니저를 해서 그래요. 예전에 밥도 안 먹고 매일매일 이제 펀드 매니저 세계에서는 수익률 경쟁을 할 때 몇 bp 갖고 싸웁니다. 몇 bp 갖고 1년 수익률 누가 누구보다가 50bp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1등, 2등이 나눠져요. 그거 1등 한번 해볼 거라고 해마다 정말 1등이면 2등하고 0.5% 수익률 차이 난다. 그렇지만 펀드 기준으로. 그거 어떻게든지 1등 한번 해보려고 막 노심초다 하면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던 게 제 몸에 배어서 매일매일의 주가의 등락에도 제가 예민하지만 길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제 오히려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지나놓고 보면 길게 생각하고 얼개를 잘 짰던 게 그리고 짰더라도 잘못된 거 가지치기 잘해내고 손절하고 했던 게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주가의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세상의 변화가 분명한 거고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AI 기술 브로드컴 좋은 실적 나오고 떡락하고 엔비디아 좋은 실적 나오고 떡락하고 뭐 말이 떡락이지 뭐 그 정도면 견딜만 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랬는지 그분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